오늘 하루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신 순간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까지 말을 주고받은 분이 계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아침에 가족과 인사를 나눴다. 이웃을 만나 잠깐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로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드시고 텔레비전을 켜두고 혼자 하루를 보내시고 저녁이 되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날. 이런 하루가 가끔은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말을 걸 상대 자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드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외로운 일이 아니라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치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대화가 줄어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매일 얼굴을 보던 동료들이 사라집니다. 회의도 없고 점심 약속도 없고 퇴근길에 나누던 짧은 대화도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더 크게 느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말을 걸던 사람,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던 사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대화하던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던 상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연락도 처음에는 자주 하다가 어느 순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됩니다. 바쁜 자녀를 이해하면서 먼저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대화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오늘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날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으로 쌓여갑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뇌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뇌는 매우 영리한 기관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은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그런데 잘 쓰지 않는 기능은 조용히 줄여나갑니다. 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안 쓰는 기능에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신경과학에서는 사용 의존적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쓸수록 유지되고 안 쓰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꾸준히 걷고 움직이면 다리 근육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한 달만 누워 계셔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대화는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대화는 뇌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기능, 적절한 단어를 찾아 문장을 만드는 기능, 상대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기능,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유지하는 기능. 이 모든 것이 대화 한 번에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 한 번이 뇌의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한 달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능들이 조금씩 조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단어를 찾는 능력입니다. 말하려는 것은 분명히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있잖아. 그 뭐라고 하더라. 이런 순간이 잦아집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단어를 꺼내는 뇌의 회로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아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말로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로 꺼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설명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이 능력은 꾸준히 대화를 나눠야만 유지됩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이 능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할 때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났는데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잠시 멍해지는 순간, 대화가 빠르게 오갈 때 따라가기가 버거워지는 느낌. 이것도 대화 부족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치매 초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언어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이 언어 능력의 변화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이 세 가지가 먼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뇌는 더 깊은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한 것이 편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피곤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면 에너지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혼자 산책하는 것이 더 좋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화에는 실제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는 적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에너지가 예전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함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까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한 말을 했다가 상처를 주거나 받을까봐 조심스러워집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늘 하루만 쉬자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조용한 하루가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조용함이 편안함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뇌에서는 신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기능, 이제 많이 안 쓰는구나. 줄여도 되겠구나. 뇌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용함이 습관이 되는 순간 그것은 뇌에게 하나의 허락이 됩니다. 언어 기능을 줄여도 된다는 허락. 편안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뇌에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치매 이야기를 직접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대화 부족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에서 수천 명의 노인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대화를 포함한 사회적 참여가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랜 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더 직접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된 삶을 사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60%까지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치매 예방 연구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WHO는 치매를 유발하는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목록 안에 사회적 고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연, 운동 부족, 과음과 같은 수준의 위험 요인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왜 대화가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대화가 줄면 뇌가 받는 사회적 자극이 감소합니다. 사회적 자극이 감소하면 뇌의 여러 회로가 덜 활성화됩니다. 회로 사용이 줄어들면 신경 연결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단계씩 이어지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대화 부족이 있습니다. 운동이 몸의 근육을 유지하듯 대화는 뇌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운동을 멈추면 근육이 줄 듯 대화를 멈추면 뇌 기능도 조용히 줄기 시작합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하루가 쌓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본인이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보일까요? 첫 번째는 말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깐 멈추는 시간이 생깁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말을 꺼내기까지 예전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자주 대화하는 가족은 이 변화를 먼저 눈치챕니다. 두 번째는 대답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질문 하나에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대답 대신 화제를 바꾸거나 웃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른다고 말하기가 불편하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까봐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대화 자체를 점점 피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전화 통화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는 한참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요즘은 금방 끊으려 하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예전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의욕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대화가 줄어든 시간이 쌓이면서 언어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일찍 알아챌수록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대화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다. 조용한 것이 내 성격이다. 억지로 대화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기준은 하루 최소 10분 이상의 실질적인 대화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로 끝나는 짧은 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고 상대가 답하고 그 답에 내가 다시 반응하는 구조. 주고받는 대화여야 합니다. 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3번,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전화 한 통.
점심에 가게 주인이나 이웃과 짧은 대화, 저녁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이 세 번이 하루 10분을 채웁니다. 대화의 주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도 좋고 텔레비전에서 본 이야기도 좋습니다. 깊고 진지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것 자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화의 질도 중요합니다. 같은 10분이라도 새로운 주제, 처음 해보는 이야기, 상대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포함된 대화가 뇌에는 훨씬 더 강한 자극이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오늘 처음 꺼내보는 이야기가 뇌를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루 10분,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가끔은 새로운 이야기. 이것이 뇌를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녀들은 바쁘고 가까운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이웃과도 딱히 가깝지 않은 경우 대화를 늘리고 싶어도 상대가 없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혼잣말은 매우 효과적인 언어 자극입니다. 뇌는 혼잣말과 대화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 자체가 언어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고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장을 보면서 오늘은 뭘 살까? 이게 더 싱싱하네 하고 중얼거려 보십시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신문이든 책이든 좋아하는 글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은 뇌에서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언어를 만들어내는 뇌의 회로가 작동합니다. 듣는 회로도 함께 작동합니다. 하루 5분만 소리내어 읽어도 뇌에는 의미 있는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화 통화 습관입니다. 문자보다 전화가 뇌에는 훨씬 더 강한 자극이 됩니다. 문자는 생각을 정리해서 보낼 수 있지만 전화는 실시간으로 듣고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뇌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오래된 친구, 형제자매, 자녀에게 일주일에 2~3번 전화해 보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대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매일 아침 같은 가게에 들러 짧게 인사를 나누는 것. 습관이 되면 대화를 위해 따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부담이 없습니다. 대화 상대가 없다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뇌를 자극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것, 말을 꺼내는 것,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여쭤봤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만도 아닙니다. 대화는 뇌를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말을 꺼내고 듣고 반응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뇌의 기능을 유지시켜줍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뇌는 그 기능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하루가 편하게 느껴질수록 뇌는 조금씩 그 편안함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쌓이면 치매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한 번의 대화가 뇌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이웃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
혼자 소리내어 읽는 신문 한 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드려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에는 수면과 치매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수면이 왜 치매 예방에서 빠질 수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화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니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치매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